오늘도 57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법이 또는 금지하는 것들이 또는 지시를 내리거나 명령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백성들은 가난해지고 또 혼란스럽게 된다는 것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사람들이 점점 재주가 늘고 또 교활해지고, 즉 인다기교하며 기물자기하며 법령자창하며 도적다유한다,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들의 재주가 늘고 교활해진다, 이것은 사회의 구조가 점점 다양화되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과거에 없었던 어떤 그 행정기관들이나 또 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재편되어져서 생겨나는 것들, 우리가 쉽게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은 다양성을 가진 세상이 되는 거죠. 다양성. 그러니까 즉 점점 과거에 어떨 때에는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없었으나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 법이 또 생겨서 또 그 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또 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그것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손해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 세상은 다양한 제도와 문물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며, 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법령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양한 세상을 만들어 가지만, 그와는 반면에 또 그에 대적하는 세력, 즉 도적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도적이란 게 남의 것을 수고를 덜 하고 빼앗으려는 마음. 요즘에 세상에서 보면 이제 사기 친다 그러죠. 예, 사기 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이거 정부 차원에서도 좀 없애줬으면, 그런 사람들을 좀 죄를 과정하게 물어줬으면 하는 하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또 반면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 거짓말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기치는 사람들을 어찌 보면 변호해준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또 사기꾼들마저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다양한 그것들을 이 세상은 품고 끊임없이 굴러가고 있는 거죠.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뭔가 모자란 듯, 좀 비어서 좀 허망한 듯이 굴러가는, 저건 잘못된 것인데 하면서도 또 굴러가서 세월이 흘러가면은 또 그렇게 그 법이 또 정리가 되고, 우리가 이제 제 얘기입니다만은, 학창 시절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좀 배부른 세상은 아니었죠. 친구가 토요일 날 넌지시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야, 우리 집에 가서 고기 좀 먹고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반 친구들, 그 친구 주축이 된 친구하고 나하고 다른 친구 세 명이서 이제 걔네 집을 갔죠. 갔는데 거기 갔더니 이미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그 친구 동네의 친구들이니까 학교가 여러 군데니까 이제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7명이 됐어요. 7명. 그런데요, 큰
양은솥 큰 솥을 하나 딱 보직에 싸서 하나 짊어지더라고요. 그 안에는 뭐 양파, 뭐 담아내기, 뭐 양념, 소금 뭐 이런 것처럼 많이 들어 있어요. 저는 이제 뭐 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했으니 고기는 무슨 고기인가 하고 이제 따라간 거죠. 아, 그래 이제 한 친구 집에 갔더니 배낭에 하나 딱 뭐가 있는데 꿈틀 하더라고요, 배낭에. 아,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 버스를 타고 지금 서울 저 북쪽에 있는 수락산, 수락산 골짜기를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제 7명이서 이제 그 토요일 날 오후에 말하자면 이제 개 한 마리 잡아서 철렵을 한 거죠. 뭐 그때만 해도 개 잡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지금처럼 혐오하다 이런 얘기 할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서 야, 근데 돌 주워서 솥단 딱 걸고 아 이거 하는데 그 친구들 하는 행위 보니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대검 가져가지고 탁 해치하고. 근데 저는 뭐 다른 친구하고 둘이는 참 순에 빠진 친구들이라서 야 너희들은 나무나 좀 긁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탄에 다니 죽은 나무들만 이제 하나랑 갖다 긁어다 놓고 이제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아 그 친구들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니까 냄새가 참 구수하게 올라오는데 된장도 풀고 파도 그냥 단으로 묶어서 집어넣고 아주 이제 그 먼저 익는 내장부터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나눠 먹고 참 맛있더라고요. 예. 저희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께서는 너는 개고기는 먹지 말아라. 개고기는 먹지 말아라 하셨던 말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그 유혹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 집에 와서는 아무 얘기도 안 했죠. 그날 이제 친구들하고 일곱에서 개 한 마리를 다 뜯어 먹고 이제 좀 처리하기 좀 곤란한 그 머리라든가 뭐 꼬리라든가 뭐 생식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야 이건 저 내일 모레 월요일 날 가서 학교 가면은 이거 박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들요. 그래서 그 차납 있죠, 차납. 그 군인 그 군대에서 쓰는 그 식기 이렇게 차납에다 딱딱딱 넣어가지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학교로 가져왔어요. 아, 그런데요. 그거 점심시간에 개고기 대가리니 뭐니 그 참 먹기 거북한 그런 것들인데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법으로 본다면 개를 식용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지 말아라. 개는 식용이 아니다. 애완견으로만 키워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면은 지금의 법으로 보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고 지금 과연 고등학교 교실에 개고기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세상은 때때의 일이고 때때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구라도 과거 5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때 참 하나의 추억이죠. 저도 추억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고기가 사람들에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당시에는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개라도 잡아서 먹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누가 도로도로는 애호가들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보인탕을 찾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처럼 옛날처럼 보편적으로 장터에 가서 게장국 사 먹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세상은 변해가죠. 그러면 개를 키워서 이익을 보는 많은 농가나 축산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사회가 바뀌어져 가는 형태 아니겠어요? 제가 당시에 그 일을 지금도 회상하면서 많은
그때의 벗들과 얘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당시로서는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고기를 뭐 그때 이후로 뭐 많이 먹었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씩은 먹었던 음식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디 가서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좋아하지도 않고. 불가에 기이한 뒤로는 또 묘한 것은 그거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출가했다고 해서 가끔 속이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뭐 고기 속에다 쌈 이렇게 싸서 한 점 주잖아요. 그거요? 목구멍에 안 넘어갑니다. 설사 넘어간다 하더라도 한 3일 동안은 설사를 내리더라고요. 설사를. 그래서 그 뒤로는 전혀 이제 계곡에 대한 것을 이제 끊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맛있었던 고기라고 하는 기억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누가 뭐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 먹으라고 해서 먹지 말라고 해서 할 것은 아니지만은, 내 추억은 그렇습니다. 명령이 내리거나 또 지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시가 오면 반드시 거기에는 반대급부적인 세력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서로 함께 지키자 하는 의미에서 법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이 과연 언제부터 생겼던 말이냐, 이 이것은 법의 옛 고자입니다. 고자. 옛날 글자. 처음에 나왔던 이 법이란 말이 글자인데, 지금 이렇게 안 쓰죠. 예. 이것은 진나라 시대에 승상, 지금으로 말하는 국무총리격 되는 이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글자를 만들었어요. 이거 뭐 역사적 문헌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러나 이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또 어떻게 국민들에게 다가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고민을 하게 되죠. 젊은 시절에 그 화장실에서 거기서 쥐를 보고 덜덜덜 떨면서 불편한 그것을 감시해 가면서 먹는 그 어렵고 궁핍한 쥐를 보게 되죠. 젊었을 때.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본인이 좀 먹고 살만한 자리에서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 뒤에 곡관이 있는데, 곡관. 거기에서 그냥 그 쥐들은요, 사람들이 어거나 말거나 그냥 그 곡관에 쟁이쟁이 쌀의 풍족함 때문에 그냥 사람을 봐도 도망도 안 가요. 그냥 넉넉하고 펑펑하게. 그런 쥐를 만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때때의 조건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법가주의의 원칙을 지닌 그 학자들이 많이 생겨나던 시기죠. 뭐 한비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사와 같은 동문들인데, 이사가 이제 과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법이라는 것이 만인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문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문자. 그래서 어느 날은 이사가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자연을 강가를 따라서 촥 이제 말하자면 요즘으로 이제 머리 좀 식히려고, 예, 말하자면 비서들도 없이 혼자 그렇게 길을 쭉 떠나서 이 성문 밖으로 나와서, 예, 자연의 풍경에 도취가 돼서 쫙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갔을까? 이사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앞에 강가에 우뚝 솟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둥지를 둔 새가 새끼를 거기다 알을 낳고 까서 새끼들에게 벌레를 이제 먹이를 갖다 줘야 되겠죠. 그래, 그 풍경을 한참을 보니까 아, 평안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편안해야 되고 평안을 갖다 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저 물새가 자기 새끼를 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처럼 날라와서 먹이고 또 날아가고, 또 한 마리 어미 순놈이 날아가면 또 암놈이 와서 또 주다 새끼를 이렇게 먹이고, 그것이 얼마나 이사의 눈에는 편하게 보였습니까? 아, 그래서 그걸 한참 들여다본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들에게도 어떤 주범, 어떤 모범적이 있다면 그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야 될 텐데, 그 법이 만인들에게 평안하고 또 자유스러워야 되지 않느냐. 왜? 오고 가고 해야 되니까. 오고 가고 해야 되니까. 네. 새끼에게 먹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주고 나서 다시 또 먹이를 구하러 또 날아가고, 뭐 동으로도 날아가고 서로도 날아가고 나무로도 날아가고 불로 날아갈 수 있는 그 자유스러운 상태에서의 형태를 내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글자의 어떤 모양에 집어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거기서 이제 기발한 그 어떤 생각을 탁 하는 거죠. 사람들은 때때마다마다에 그 알아 깨치는 슬기로운 지혜가 이게 팍팍 터집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렇구나 하면서 또 알아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알아차린 거죠. 이사라고는 승상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본인에게 보여지는 자인의 형상을 글자에다 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글이 이 법자인데, 이 법자의 앞에 삼수변은 강변을 뜻합니다. 강변. 그 다음에 이거는 바이옴자입니다. 바이옴. 네. 그 다음에 요건 탁트일 구. 네. 요 물세초. 요것은 오고 갈 거. 즉, 오행에 맞춰서 강변에 가에 바위에 둥지를 든 새들이 사방이 탁
탁 트인 높은 곳에서 물새가 새끼들을 키우고 또 먹이를 자유스럽게 날라다 주는 면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평화로운 글자를 내가 법이라고 하는 글자에 담아야 되겠다고 해서 생겨난 것이 이 글자가 생겨나는 거죠. 뭐 써진 걸로 봐서 어렵습니다만은 이걸 풀어보면 강가의 바위에 탁 트인 자리에 물새가 오고 가면서 새끼들을 키우는 안정스럽고 평화스러운 모양을 담은 글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거자입니다. 이 거자는 우리가 갈거로만 생각을 했지만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진나라 시대 때의 이 거자는 오고 가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표현한 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되겠어요? 또 오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라는 것은 왔다 갔다, 우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거래라고 하는데, 레가 없어져도 거자 하나만으로도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이제 이 몸통을 다 띄워버리고 이렇게만 쓰죠. 그러면 몸통이 무엇이 빠졌어요? 예? 요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지시형, 명령형의 법입니다. 과거에 처음 생겨났을 때에는 서로 상호 간에 오고 가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의 법은 어떻게 돼? 지시형이고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가 지시한다, 명령한다는 것은, 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 이거 목숨명자거든요. 목숨명. 이거 영. 이거 우두머리네, 우두머리. 네. 우두머리가 지시 내리는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법은 융통성이 없는 거죠. 과거에 처음에 이사가 처음에 지었을 때의 법의 사상과 지금의 법의 사상은 다르죠.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들을 법을 운용함에 있어서 과거 2000년 전에 처음 법이라고 하는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을 자유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법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냥 삼수변의 이 거가 과거에는 오고 가고 하는 새가 자신의 새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고 가면서 먹이를 잡아다 주는 것을 표현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그냥 내려가는 거죠. 즉 그것은 뭐처럼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우두머리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 법이 되어버린 꼴입니다. 그리고 법의 융통성이란 서로 오고 감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시형이 돼요. 지시형이란 뭐예요? 손가락으로 딱 어떤 대상과 물질을 찍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시형의 법령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됐으니 점점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살아가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금지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또 법령이 늘어날수록 도둑놈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요? 그거 지킬 수 없으니까요.
그 많은 법들을, 그러니까 지금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노자가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러한 얘기를 이 글에 남긴 거 아니겠어요? 결론으로 말하면 모양이나 형태는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행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에서 정치하는 놈들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서 착취해서 재물을 취하기 위해서 세금을 과다하게 부여하고 병에게 의미를 과다하게 부여 세금을 걷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세계에서도 좀 특수한 나라죠. 휴전 국가입니다. 휴전 국가.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300명 있는데요. 300명. 군대 갔다 온 놈들이 몇 명 안 된답니다. 그럼 뭐예요? 전부 다 법망을 이용해서 빠졌거나 과거에 금수저의 자식들이 법을 피해서 이럭저럭 또 군대 갔다 온 흉내나 내기 위해서 임시 교육받고 조금 군대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 방위병으로 빠지거나 이런 놈들이 국회의원들이랍니다. 그러니 실제 군대에 젊은 날에 다녀와서 군대의 생각이나 어떤 사상들을 받은 것이 아니고 본인만이 젊었을 때부터 이미 본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자신들이 당당한 의미도 하지 않고 물론 법으로 해야 당시에 내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고 설라발들까지만 다 자기 입속 차리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놈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안 되고 뭐겠어요? 내가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둑놈이 많아진다는 문장에서 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법이라는 것은 평등을 구해야 됩니다. 차별의 세상에서 평등을 구하는 것이 법인데 그 법, 입법부의 국회의원들 얘기 안 할 수 없죠. 전부 다 도둑놈들이고 날강도 같은 놈들, 군대당 갔다 온 놈들이. 내가 어느 특정인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나라의 의무를 버리고 군대에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나이 먹었다고 해서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성공해서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있어요? 나처럼 나라 사랑하라는 마음, 이 말 자체가 구닥다리 얘기죠. 구닥다리. 그 얘기할 필요도 없는 아주 구시대적인 얘기죠. 사람은 때때마다의 행위가 때때의 본인의 행동과 생활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본인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었느냐에 따라서 또 계절이 변하면서 어떻게 또 익어갈 것이냐, 어떻게 꽃 피울 것이냐, 그냥 불 보듯 뻔한 거죠. 교육을 잘못 받아서 지욕심에 차서 군대도 안 가려고 그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군대 안 간 사람이 지금 와서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자기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법을 만들겠어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참. 제가 지금 하는 소리가 엉뚱한 소리고 헛소리 같습니다만은 이 법이라고 하는 글자를 대하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겠다. 이것이 도를 품은 마음이고 덕을 품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오이야 어흠 오이야 어흠